아, 일단 오늘 시연회고요. 내일부터 그 정식 공연 시작인데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오랜만에 신작을 해보게 돼서 그 감개무량하고요. 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두 멜리사와 앤디의 낭독극으로 한국에 소개된 것도 90년대 초였고요. 이 작품 초연도 9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이나 또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이전 시대, 주로 편지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던 시대의 작품이고요.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어쩌면 물론 그 이전에도 전화는 이 작품에도 나오지만 전화는 있었지만 주로 많은 부분들이 편지가 담당하고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1937년부터 1990년대까지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멜리사와 앤디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났고 그때부터 편지를 주고받아서 어쩌면 일생의 마지막까지 편지를 주고받던 그리고 두 사람의 첫사랑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또 마지막 사랑이었던 두 남녀의 편지로 주고받은 사랑 이야기 또는 러브레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우님들 인사 말씀과 각 배역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앤디가 3분, 멜리사가 3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앤디, 어떠한 멜리사를 표현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더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명 배우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리사 역할을 맡은 조선명입니다. 저는 관객분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멜리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관객분들이 또 그렇게 멜리사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재 배우님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앤디 역을 맡은 유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나중에 후회 없이 그 사랑을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데 집중을 해서 앤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분이 저희가 이 둘이 실제 하는 배우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부부라고 소개하시신 거 잘못 소개해 주신 거 제가 실제 부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우는 실제 하고 있고요. 실제 부부 배우라는 위장 배우는 아니고요. 진짜 배우이긴 합니다. 부부인 배우. 죄송합니다. 네. 실제 부부십니다. 네, 실제 배우가 네. 네,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 배우가 아닌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자, 실제 배우 부부 유성재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이라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멜리사라는 친구는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저한테는 너무 좋은 친구 같아요. 배우로서도 멜리사를 보는 순간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한 번에 결정할 정도로 멜리사는 정말 배우인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고 많은 도전을 줬고 아마 영원히 제가 배우 연기자를 하는 앞으로도 영원히 40년 연기 생활 하는 동안 이런 멜리사는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멜리사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엔 영원한 저희 친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모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입니다. 저도 실제 배우고요. 제가 맡고 있는 앤디라는 인물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극 중에 앤디를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운으로 남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끼는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나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만 느끼고 있는 관계 속에는 굉장한 소중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앤디를 통해서 겪으시고 느끼시고 하루하루 나의 어떤 일상에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담겨있구나,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정 배우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전 멜리사 역의 신혜정입니다. 저는 일단 방대한 양의 대사와 그것을 좀 잘 해내고 싶고요. 그리고
전달도 잘 드리고 싶고 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제가 그 안에서 그냥 존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승원 배우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승원입니다. 저는 관객분들에게 온전한 공감을 살 수 있는 앤디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190이 넘는 키에도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구나 라고 공감을 살 수 있는 배우이기도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0이 넘지만 이미 너무 귀여우신 이승원 배우님 인사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연극 러브레터가 8살부터 50대까지 평생을 연기하다 보니까 그 나이대별로 감정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하리 선배님 먼저 한번 말씀. 그렇죠. 이제 제가 제일 힘들죠. 여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네, 앞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근데 전 사실 제 어렸을 때 영상이랑 이런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를 들으니까 제 그 어렸을 때 목소리가 굉장히 정말 이런 소리였구나 저도 되게 깜짝 놀랄 정도로 해서 제 목소리 어렸을 때 모습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고요. 또 하다 보면은 또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그 어렸을 때 감정에서 저도 모르게 막 제 호흡이 나오면 이제 위성신 연출님께서 소녀의 감정을 유지하라고 순간순간 저한테 이제 주의를 주십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제가 막 나오는 거. 그러면 내가 네 하고 다시 이제 저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시 이제 소녀다운 멜리사를 꺼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복을 하면서 이제 내일 이제 첫 공연까지 만들어 오고 있는데 어렵죠. 하지만 관객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 이제 8살입니다 하고 시작하면 많이 저를 봐주시지 않을까 알고 오시는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이라 선배님의 8살부터의 귀여운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유성재 배우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네, 저 선배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는 또 오히려 뒤로 가서의 연기가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부부는 또 애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아직 애들이 한 4살 뭐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평소에 놀아주는 걸 야 너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아주다 보니까 전 또 오히려 중년의 중후한 역할을 해야 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아이들 말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연출님께서 그 말투가 나올 때마다 너 어린아이 말투가 나온다 하지 말아라 그 코멘트를 들으면서 좀 그런 목소리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말의 템포라든가 어렸을 때는 억양의 차이라든가 제스처 이런 것들에 좀 그것들을 더 첨가함으로 인해서 좀 더 어렸을 때의 모습을 좀 더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은 그래도 20대는 그래도 나이가 가까우니까 저의 가깝다고요? 저희 모습으로 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30대 태어이신 이승헌 또 신은정 배우님께서는 후반부 연기할 때 굉장히 좀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감정 연기나 이런 게 좀 어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아직 겪지 못했던 그 나이대를 연기한다는 게 많이 고민이 되고 또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연출님께서 제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거는 이제 그 나이 얼매이기보다는 그 캐릭터의 정서에 좀 더 몰입을 해서 그거를 표현해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셔서 거기에 좀 더 몰두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길을 찾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러브레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연출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 그 노미네이트 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인데요. 2인극이었던 이 원작을 저희가 이번에 연극으로 좀 이제 새롭게 창작을 하게 되면서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신경 쓰셨던 부분들이나 좀 연출을 하실 때 고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낭독극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도 그렇게 두 남녀 배우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책상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마치 라디오 방송 듣듯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대본을 보면서 그런 낭독극 형식으로 초연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초연할 때 저도 봤었는데 90년대 근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형식이 한국에서 그런 공연 양식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런 낭독극적 양식 자체가 재밌었고 또 소리로만 들으면서 그들이 커가는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태에서 막 대사를 뱉을까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 대사를 듣고 그러면서 그런 양식이 재밌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뭐 2010년대 뭐 2020년대까지 오는 한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세대에서 이제 그런 라디오에 또 익숙했던 세대 뭐 이런 낭독극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신기롭고 또 낯선 양식처럼 보였던 이런 시대에서 어쩌면 팬데믹 시대 이후에는 낭독극이 너무 흔하게 접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팬데믹 시대에는 진짜로 그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대학로 연극이 다 낭독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관객은 이제 낭독극에 너무 흔하게 접하고 낭독극의 이런 양식이 조금 이제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이 작품의 맛은 그런 낭독극의 맛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과감하게 낭독극 양식이라는 걸 과감하게 좀 탈피하고 많이 움직이고 뭐 그래서 제가 배우들한테 제일 먼저 동선을 짤 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편지를 읽고 편지를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일단 거기서부터 탈피를 하자. 왜냐면 다 읽고 쓰는 행위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말하고 듣고 움직이고 이런 행위로 이제 동선을 짜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극 초반부는 좀 낭독극의 그 양식을 좀 관객이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라고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그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거의 연극적 냄새가 많이 강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못 보셨던 장면 이후에는 훨씬 더 연극적 양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움직임도 많고 조금 더 소품이나 이런 것들의 활용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옷 갈아입으면서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소품도 많이 쓰고 의상도 막 무대 위에서 직접 갈아입으면서 이 배우들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직접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움직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연극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하이라 배우님이 그랬는데 제일 슬픈 대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40년 동안에 40번까지는 아니지만 이 둘이 이게 언제적 뱉었던 메리 크리스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극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만큼. 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그런 우리 감사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성탄 축하 엽서도 보내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아마 뭐 이게 이제 대사량이 정말 많아요. 2인극이고 대사량만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배우들이 이거를 안 보고 비슷한 단어가 많은 이 작품을 외우는 거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네. 너무 짧게 막 단발마로 돼 있으니까 아마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이라 선배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14년 만에 연극 무대로 복귀하시게 되었는데 이 작품을 한 번에 딱 보고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제안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딱 끌리게 된 그런 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하이라 선배님이 워낙에 인꼬부부로 유명하시니까 작품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최수정 선배님의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좀 있으셨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대본 2개를 보게 됐는데 이제 하나는 보고 아직 내가 이걸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나이대가 이제 하고 이제 이 러브레터를 딱 보는 순간 되게 특이한 낭독극의 형식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대본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배우가 그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드는 모습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은 거의 찾기 힘들거든요. 드라마면 무조건 저희 어렸을 때 30대까지는 다른 누군가가 연기를 하면서 제가 등장을 했을 거고 그리고 한 작품 100분 안에서 그 8살부터 58살까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은 거의 드라마 연극을 통틀어서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또 멜리사는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솔직하고 쾌활하고 정말 저한테 없는 성격이에요.
저는 멜리사랑 완전 정반대인 성격에 더 끌린 거죠. 근데 이건 무조건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할 때 최성 씨가 뭐냐 그랬을 때 지금 대본 러브레터를 읽어봤는데 이거다 했더니 연출은 누가 해서 위성신 연출님이 하신다 했더니 무조건 하라고. 연출님이 이러는데 그게 무조건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작품을 정할 때는 많이 의논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먼저 거의 90% 했고 이제 옆에서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잘 선택했고 네, 저한테는 제 배우 생활 40년 넘게 만에 저한테는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최수종 선배님께서 그 내 사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신다고. 네. 극중 제가 이제 그 되게 솔직하게 사랑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내 사랑이 이게 잘 안 나와서 집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연습을 하면서 최수종 씨 불렀더니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그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이모 씨한테 하는 거 아니냐고. 감정이 자기한테 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거는. 요즘 본인이 먼저 저한테 내 사랑 요즘 연습 잘하고 와 뭐 요즘 내 사랑 이게 먼저 해줄 정도로 연극에 관심이 아주 저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바로 러브레터 효과네요. 또 참고로 저희 최수종 선배님께서는 하이라 선배님의 매회를 오셔서 관람을 하시면서 이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주실 예정이니까 하이라 선배님과 더불어서 또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연극을 통해서 굉장히 모범생이지만 이제 멜로라는 장르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연기를 하시면서 좀 새롭게 느끼시는 부분,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왕을 되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왕에는 이제 두 가지 왕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왕이 있고요. 여심을 정복하는 왕이 있는데 저는 주로 여심을 정복하는 왕 쪽을 많이 했어서 장희빈의 숙종도 그렇고 대장금의 중종도 그렇고 그 연모의 감정을 다루는 왕을 많이 했어서 특별히 이제 연애 감정이나 로맨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러브레터라는 작품이 앤디라는 인물이 저한테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제일 못되게 굴 때가 많잖아요.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못난 부분을 제일 많이 보여주는데 앤디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멜리사와의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게 스포일러였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에 가시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있고 멜리사와 앤디의 어떤 편지를 통한 어떤 유대를 인간적 유대를 뛰어넘는 단순히 사랑으로만 표현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어떤 그런 인간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치의 유대감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지고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여기 혹시 마이크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의 이하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선명 배우님께 좀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좀 오랜만에 좀 무대에 복귀하셨는데 또 마침 또 남편과 같이 무대에 오르는 점이 좀 어렵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무슨 뜻이시죠? 예리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모 씨도 어쨌든 최수종 씨가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리하시네요. 그게 좀 부담이나 좀 어려운 순간으로서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환 배우님도 주로 뮤지컬 위주로 하셨는데 대선배님,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높으신 선배님들과 또 연극 무대에 도전한 그 각오나 소감 좀. 네, 그러면 조선명 배우님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진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무대를 쉬다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돼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연습실에 와서 연습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육아를 하면서 쓰는 에너지와 또 연습실에서 공연을 하면서 배우로서 쓰는 에너지는 너무 달라서, 그리고 이 멜리사라는 역할이 감정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역할인데 실제로는 제가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멜리사가 느꼈던 어떤 막
그 즐거웠고 또 슬펐고 상처받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앤디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막 표현해 내면서 사실 멜리사에게 제가 위로를 받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관객분들도 멜리사 역할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그런 감정들을 막 솔직하게 막 쏟아낼 때 배우로 연기하는 저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는 관객들도 함께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남편이랑 함께해서는 사실 어려웠던 점보다는 솔직히 되게 생각보다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연습실 오고 가는 길이 되게 든든했고 생각보다 든든하다. 네네 생각보다 네네, 든든하고. 생각보다. 하나 조금 어려웠던 거는 초반에 저희가 이게 이렇게 쿵쾅쿵쾅 사랑을 해야 되는데 쿵쾅쿵쾅이 안 되더라고요. 설레지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연출님이 너희 너무 가족 같다. 그래서 니네 너무 안 설레인다 이래서 그 부분을 노력하기 전 설레는데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굉장히 배우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 너무 이제- 친밀해가지고. 네. 반대로 이제 생경함을 연기하시느라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이모 선배님 질문 대답 좀 예, 부탁드릴게요. 저는 너무 좋은데,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30년 정도 연기를 했는데 10년 정도 더 하셨기 때문에 연기적인 부분에서 너무 의지도 되고 도움도 되고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고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좋은데, 하루는 이제 최수종 선배님께서 간식을 조금 사서 연습실을 방문하신 날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저희가 런을 돌고 있었는데 앤디가 계속 착한데 잠깐 멜리사한테 못되게 구는 때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연습실 문 쪽 방향으로 돌면서 뭐라고 좀 퉁명스럽게 뭐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누가 아주 예쁜 연주석 조끼를 입고 쓱 들어오시는데 너무나 아는 모습인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대사가 엉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난처할 수도 있고, 그때 지금까지 연습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그렇게 어려웠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저를 이뻐해 주신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친하기도 하고 작품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잘 해라 이것도 사실 농담이시고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형의 어쨌든 이게 관계적으로는 아내분에게 약간 못되게 구는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찔리더라고요. 뜨끔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대사를 잠깐 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너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5회 공연 전회를 다 와서 이렇게 케어해 주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오셔서 일부러 맛있는 또 저녁도 사주시고, 또 중간중간 사이사이 계속 연습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이승원 배우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 연극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뮤지컬에만 이제 하다가 이제 연극을 오면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또 일반 연극보다는 대사량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선배님들께 또 의지를 하는 부분이 생겨서 많은 것들을 참고했고, 그리고 정말 감사히도 이제 제가 여기서 막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덕분에 제가 좀 겁없이 이 연극이라는 이 무대에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 그리고 많이 보면서 이제 연기적인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저런 선배님들처럼 이제 좀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도 너무 많이 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개막인데 마치 이제 뒤풀이 때 인사를 하는 듯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여기 앞쪽부터 먼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윤 씨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워낙에 하이를 하면 최수종 이게 너무 지금 저희 작품 이거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도 지금 최수종 씨가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 14년 정도 만에 지금 무대에 다시 돌아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뗄 수 없는 뭐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그거 외에 나 배우 하이라로 뭔가 좀 더 관객에게 난 배우로서의 그런 접근이랄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마음에 더 품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어쨌든 지금 사실 선배님의 나이에 많은 역할들 고루 막 이렇게 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드라마든지 뭐 어디에서도. 근데 요새 어떻게 보면은 왜 방탄소년단 이래서 정말 더 한참 선생님들께서 지금 정말 많이 연극에 지금 이 비슷한 시기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계속 해 나간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요. 하이라 씨께는. 네. 연극은 제가 88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연극을 하면서 연극의 매력에 굉장히 빠지게 됐고, 그때 이제 방송을 계속 하면서도 연극은 꼭 최소한 2년 만에도 계속 서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드라마는 거의 막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다면 연극은 제가 모든 걸 하나하나 준비하고 또 제가 미처 못했던 것을 연출님이 또 채워주시고 동료 배우가 채워주면서 그렇게 함께하는 연습 과정이 너무 좋아서 좀 더 시간이 날 때마다 연극 무대에 서고 싶었고 또 관객들 보는 데서 함께 호흡하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연극 무대 쓰면 저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라 관객분들과 함께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공연이 다 달랐어요, 느낌이. 그런 것처럼 연극을 너무 좋아했고 그렇게 이제 계속 2년마다 사실은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육아에 관계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연극을 더 이상 못하게 됐고 드라마도 오랜만에 이제 가끔씩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물론 1순위는 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연극은 해야지 하면서 몇 년 전부터 대본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러다 이제 이번 이 러브레터를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할 때 물론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극을 하게 되면 체력적인 면과 정신적인 모든 면이 드라마를 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한 3kg 운동을 못해서 쪘던 게 연극 연습하면서 2-3kg가 빠져서 제 몸무게로 다시 돌아올 정도로 체력도 빠지고 집안일도 그만큼 못하니까 또 가족이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조를 받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기회만 된다면 저는 연극은 정말 좋은 작품에서 계속 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번 러브레터의 멜리사는 배우로서 굉장히 욕심이 나는 작품이었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연출님한테 무슨 얘기든 첫 미팅 때 저는 제 배우로서 이 멜리사가 물론 뭐 영상으로 남는 게 아니라 보러 오신 분들 외에는 멜리사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리사가 제 연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작품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어찌됐건 최선은 다했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보여지는 거지만 물론 아쉬움도 있죠. 좀 더 여기서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안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제 몫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매 오는 관객 여러분이 늘 첫 공을 보는 것처럼 처음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 우리 이렇게 동료들 많으니까 후배잖아요. 동료도 있고 저희는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페어로 나누면 뭐 서로 뭐 라이벌의식도 있고 뭐 서로 그게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고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색깔들이 있다 보니까 다 너무 정말 선하고 착하고 너무 인간성 좋고 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는 함께 연습한 이 2달 넘게가 그게 더 소중해요. 무대는 사실 이제 쓰면 보여지는 거지만 그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뭐하고 그 시간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연극이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함께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고 서로 막 투정도 부렸다가 막 위로도 하고 서로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 과정이 너무 행복했고 내가 참 연기자로서 진짜 막 살아있구나,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응원해 주는 거죠. 너무 부럽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제가 연기자로서 뭔가 막 하고 있구나를 사실 드라마 할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라 씨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전물 코리아 조정입니다. 14년 만에 이제 영국 무대 복귀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멜리사 역할 중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대사가 있다면 시연 부탁드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대사가 있어서 저희 하나하나가 다 지금 다 기억. 네, 이게 참 뭔가 하나를 딱 하자면 저희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정말 부르짖는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 겪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대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것처럼 멜리사는 질문이 하여튼 시연이었는데 시연이 죄송합니다. 뭔가를 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네. 어떻게 그 제일 원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신다고.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저도 하이라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연극에서 조선명 씨랑 유상대 씨 배우분들이 실제 부부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연극에는 최수종 씨랑 같이 부부 호흡으로 다음 연극은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생각은 있으신지 이거랑 또 이번에 올해 초기에 살림남투 하차하셨는데 또 방송도 같이 부부 동반으로 촬영하거나 나올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두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도 만약에 연극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네,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기회만 된다면 드라마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왠지 연극에서 둘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작품이 있다면 제가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요즘 느낀 게 요 전까지만 해도 부부는 같이 무대에 서면 안 돼 그랬는데 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희망을 저는 다음부터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무튼. 집에서 좀 달라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둘이 이제 함께 뭐 하는 거는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아직 확실히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인 게 있어서 둘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송에서도 또 뵐 날이 오겠네요. 또 따로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질문. 저 그냥 마이크 없이 할게요. 네네. 아까 이모님께 같은 질문 네. 하이라님 말씀하신 연극 도전하니까 어떠신지 드라마 많이 시청자들이 봤는데 어떤 느낌이고 어떤 걸 사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공연을 위주로 했었고 학교 때 공연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이제 저에게는 커다랗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입학할 때는 뭐 그게 저희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연극 이론으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도 배우지만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에 어려서부터 꿈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배우 쪽으로 먼저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학교 때 했던 이제 춘계 공연 작품들이나 뭐 이런 경험들이었는데 방송으로 공채 15기 KBS 15기로 공채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무대를 거의 떠나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경험 때문에 이제 더블 캐스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되게 용납을 못했어요. 제가 되게 어리석었던 건데 그냥 제작자분들은 배우 한 명을 캐스팅하는 것보다 2명, 3명을 캐스팅해서 이렇게 전체 공연 일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런데 저는 배우가 혼자서 그 역할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극을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품에 피해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2000 그게 결혼 전이었는데 사실은 그 작품이 돌아오는 길이라고 유성진 연출님하고 이제 상업극은 아니고 그때 결혼을 앞두고 그거를 하면서 그냥 연극을 이제 기회가 되면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오랜만에 이제 전국 특히나 이제 저는 2인국은 좀 완전 처음이라서
무대를 채우는 어떤 그런 시간 안에 배우는 사실은 그런 욕심은 사실 없지 않거든요. 조금 자신 있으면 100분을 나 혼자 채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이번에 하면서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예 100분의 절반을 혼자 그러니까 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 다시 한번 또 연극도 그렇지만 연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많이 생각하게 해준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질문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포즈하면서 사진 하나 찍으실게요. 그러면 다 같이 서셔서 네,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일자로 서셔서 네, 러브레터 오케이 하트 하나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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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호호호. 호호호.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은 네, 자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